안녕하세요. 임대리가 알려드림의 임대리입니다. 오늘은 스텝 2 경계 측량 복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계 복원 측량은 지적 공사에 등록된 경계를 실제 대지에 복원하는 것으로 건물을 신축, 중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를 확인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집 짓기 전에 경계 측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실 집 짓기 과정이 시작되면은 누구나 돈을 아껴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칫 수십만 원을 아끼려다가 수천만 원을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경계 측량은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경계 복원 측량의 신청과 실시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이전 건축주가 경계 복원 측량을 했을 경우 빠바바밤. 집 짓기의 시작은 내가 지을 땅의 경계를 정확히 알고 난 뒤에 터파기를 시작하는 게 상식입니다. 이전 토지주가 경계 복원 측량을 했을 경우와 택지지구의 필지 분할을 하면서 분할 측량접이 남아있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하지만 이 경계가 무조건 맞다고 가정하고 집을 지었는데 만약 아니라 그러면은 집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경계 복원 측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두 번째, 경계 복원 측량은 건축주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대한지적공사 지점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 그 중에서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지적 측량 신청은 전국 시군, 구청, 민원실이나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각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접수되는 즉시 처리가 빠르게 진행되니 너무 겁먹지 말고 전화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바로 처리 콜센터 1588-7704로 전화하시면 바로 측량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경계 복원 측량을 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경계 복원 측량의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지가 소속된 관할구청 또는 지적과 또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해당 지번에 대한 경계 복원 측량을 신청한다. 경계 복원 측량비가 산정 후 청구되면 비용을 납부한다. 지정한 날짜에 현장에서 측량을 진행한다. 지정 경계 말뚝을 지적공사 또는 건축주가 말뚝을 박는다. 지역에 따라 경계 말뚝을 공사 직원이 안 박아주는 곳이 있긴 합니다. 측량이 완료되면 요즘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측량 성과도를 서명 후 발부받는다. 측량 완료 후에는 표시해둔 지정 말뚝을 보존한다. 여기서 말뚝은 훼손되지 않게 별도의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계 복원 측량을 신청한 다음에 건축주 혼자서 말뚝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간혹 경계점이 모호하거나 옆집의 담장 그리고 부속 건물들이 본인 소유의 부지내로 침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다 보니까 건축사와 시공사에게 경계 복원 측량 시간을 알려주고 같이 참관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여기서 짧은 팁을 알려드립니다. 오차로 인해 부지가 건축 허가상 접수된 배치도상의 면적보다 너무 작아요. 그런 경우에는 건축사에게 바로 통보하여 새롭게 따진 배치도를 즉각 반영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옆 부지에 담장이나 부속 건축물이 저희 부지를 침범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옆 부지의 건축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착공을 해야만 건축 중에 발생하는 민원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계 복원 측량을 재신청할 시 금액이 감면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경계 복원 측량 시점이 오래되어 자연적 훼손이나 누군가에게 고의로 훼손되는 경우, 본 부지에 절토면 부분이 너무 많아서 토사 반출 후에 정확한 경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이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경계 측량 복원을 재신청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측량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90%, 6개월 이내는 70%, 12개월 이내는 50%를 당해연도 수수료에서 감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12개월 이내 횟수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계 복원 측량과 도시계획 선명 시 측량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동일 소유자가 동일 필지에 대해서 신청한 경우에 하나야 적용이 되며 해당 토지에 토지 이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세요. 또한 패키지 측량 소유자가 같은 동일 지번 또는 연접된 필지를 두 종목 이상 측량 시
추가 종목당 기본 단가의 30%를 감면해 드립니다. 잊지 말고 감면 받으세요. 5번째, 우리 땅 입구에 보도블럭이 있으면 공사비가 상승하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인도블럭은 사람이 다니는 곳에 깔리는 블록입니다. 차도블럭은 차와 사람이 다니는 곳에 깔리는 블록입니다. 경계석이란 통상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기 경계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운 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계석만 있는 대지 시공 경우 차량이 진입되는 주차장 부위에 경계석만 커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계석과 인도블럭이 깔려있는 대지를 시공하게 될 경우 차량 진입 구간에 있는 인도블럭을 제거하고 차량이 진입이 가능한 차도블럭을 교체와 함께 경계석 다운 작업을 해야 합니다. 통상 인도블럭은 40mm가 깔려있고 차도블럭으로 교체할 때는 80mm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상설될 수밖에 없습니다. 6번째, 경계복원 측량이 끝나면은 건축주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경계 측량이 끝이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으로 가면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 측량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 땅의 경계에 있는 모든 것들과 근처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찍어 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사진을 전부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차각차각차각. 예를 들어, 아니 공사하면서 우리 집 단장 부서졌는데 당장 다시 해주세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이거 원래 부서져 있던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이라도 모두 사진을 찍어주시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스텝 2 경계복원 측량의 신청과 실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에 나와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수십 년 경력의 문 팀장님이 풀어주신 많은 팁들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 참조해 주세요. 다음엔 스텝 3 공사에 필요한 서류 신청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